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단위 움직임의 수혜주가 들썩였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네옴시티 총책임자 미팅 예정 소식이에요. 이 650조 규모의 중동 건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고요. 한미글로벌이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히림 역시 7% 가까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LG 이노텍이 테슬라의 1조 규모 카메라 모듈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에 LG 이노텍은 4%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역시나 오디텍도 10% 가까운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15조 원 규모의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 아빠 행복하게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가방 컴퍼니가 4%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네, 토픽 뭘로 꼽으십니까? 네, 토픽은 이제 한미글로벌 좀 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건설회사 PM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저께 이제 그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8월 30일 날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이제 CIO와 면담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배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그다음에 한미글로벌이 등이 일단 배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뭐 전일 시간 외에서 한미글로벌이 좀 강한 그런 모습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사우디의 주거 관련된 이제 복합 단지를 개발할 때 PM 용역을 몇 번 수주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7월 4일 날 사우디 이제 디리아 지역의 총 사업비 200억 규모의 이제 복합 도시 개발을 관련돼서 이제 PM을 수주를 했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그 복합 개발을 하는 게 디리아 게이트 투자청이라는 그 회사, 그러니까 단체입니다. DGDA라고도 표시가 되는데요.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한번 그 프로젝트에 이제 PM을 담당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네옴시티를 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와중에서 뭐 전체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일부 부분에서 한미글로벌에서 PM을 투자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어저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는 한미글로벌을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라인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격 뭐 어저께 뭐 13,000원 조금 밑에서 그 전에서 움직였는데요. 13,000원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뭐 최근 증시 상한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1,000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정서연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이 주목한 태조 이방원입니다. 이쪽에 계속해서 시장 거래가 쏠리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이곳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삼성, LG, SK 이렇게 대기업 3사가 배터리 R&D 열전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SK는 6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업체인 삼성중공업도 계속해서 8일 연속, 6일입니다. 6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리오프닝주가 강했습니다. 입국 전후 PCR 검사 폐지 검토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다만 오후에 다시금 검사 유지할 방침까지 보도가 나간 만큼 관련된 흐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은 대한항공을 담아냈습니다. 기관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도 시장의 주도주, 이 신재생과 방산을 담아갔고요. 네, 신재생으로는 풍력주 CS윈드를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주로는 한국항공우주,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또한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에 S-오일도 9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인사이트에서 이 제조업 르네상스 눈여겨보자며 제조업을 이 차기 주도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 기관은 변압기 제조기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제는 휴성중공업을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로 올라왔다면 어제는 이 현대 일렉트릭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5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농심 16일 거래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는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이 네, 뭡니까? 대한항공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대한항공. 어떨까 싶습니다. 뭐 12일 동안 뭐 외국인이 매수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PCR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 뭐 PCR 검사를 뭐 면제를 해주겠다 아니다 뭐 얘기는 좀 나왔다가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일본 입국자들한테 뭐 백신 3차 접종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PCR 검사를 이제 면제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관련된 뭐 여행객 수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코로나 완화 정책 이후에 뭐 항공 여객이 전체화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추석 연휴 같은 경우 뭐 제주도 항공권은 아예 뭐 지금 전부 다 매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미주 노선 같은 경우도 여객 회복률이 이제 2019년 대비 이제 4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관련된 지금 수주가 계속 그 여객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뭐 작년 이후부터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가 이제 화물 운송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화물 운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상반기에도 44%를 증가를 했고 아마 하반기에도 이런 증가세는 뭐 소폭 감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객 관련된 분야도 지금 상반기에 뭐 작년 동기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뭐 증가세가 아마 좀 더 폭이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이런 그 여객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산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돼서 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저피탐 이제 무인 편대기에 대한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어제 가격이 25,900원에 끝났는데요. 뭐 25,500원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네,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은 23,5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코로나 때에도 여객보다는 이제 항공 화물 부분의 실적 개선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빠졌는데 본격적인 리오프닝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못 가는 이유는 첫 번째 환율이 10원 오르면 손실이 네, 수백억 대 난다고 합니다. 350억 정도씩 발생한다라고 비행기도 하죠. 리스하죠. 네. 기름값 오르죠. 네. 이런 부담 때문에 다른 종목들 그 가볍게 올라갈 때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고 네. 그리고 요즘 앞서 이제 뭐 미주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하셨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뉴욕발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 이런 우려감이 아직은 좀 더 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예. 네, 그런 우려감이 뭐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반영이 않나요? 됐다? 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뭐 25,000원대에서 계속 좀 옆으로 횡보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천 내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그 하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5,000원 내에서는 뭐 6월달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방 수준으로까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가가 그렇게 더 이상 하락할 그 개연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가다. 더 많이 이제 뭐가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됐다. 네, 그렇죠. 뭐 이런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뭘까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뭐 둘 다 뭐 항공사만 예, 항공 관련된 항공 관련 쪽만 해왔는데요. 뭐 요즘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뭐 폴란드의 이제 KF50 뭐 지금 계약이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지금 있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단순히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나토 여러 국가에서 지금 FA50 이제 개량형 이제 비행기에 대한 관심소가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이제 판버라 이제 에어쇼 이후에 이제 KF50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항공기와의 호환성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가격이 뭐 저렴한 그런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항공기다라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그 전방 산업이 이제 해외 여객기 이제 제조업체들이 그 계속 수주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공기 부품에 관련된 매출세가 계속 강한 그런 이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 들어 이런 증가세는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KF50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T50 관련돼서 이제 고등훈련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공군 해군 전술 훈련기 이제 사업 관련된 이제 수주가 내년도서부터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하고 관련된 협력 합의서를 얼마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뭐 미국에서 발주할 지금 뭐 고등 훈련기가 한 500대 정도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당 좀 강점을 갖지 않을까. 특히 뭐 유럽에서 뭐 FA50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부담은 없으세요? 최고가 부근인데요. 네, 뭐 최고가 부분이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다 경신하는데 좋아요.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는데 아직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이름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상승률이 좋았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전히 그 가격대 자체는 뭐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는 보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가격은 뭐 지금 59,0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전에 이제 고점 수준인 7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손절은 47,000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 좀 확인해 볼까요?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네, 사모펀드도 태조 이방원을 담아냈습니다. 태양광으로는 하나솔루션을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2차 전지로는 포스코 케미칼 역시나 연속해서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무려 한 달 넘게 사모펀드가 관심 보이며 장바구니에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항공주를 담았다면 이 리오프닝주에서 사모펀드는 바로 호텔 파라다이스를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반영한 모양이죠. SK텔레콤까지 매수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 태양광이 좋다, 신재생 안에서도.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리오프닝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면 PCR 검사가 만약에 뭐 이제 네. 다시 검사한다고 했지만 네, 안 하게 되면 이제 예, 만하게 수혜를 되면 카지노 주식이 가장 좋지 네. 않겠냐,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아이디어가 오늘 투데이 분석 시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탑픽 뭘로 꼽으세요? 네, SK텔레콤을 갖고 왔습니다. SK텔레콤이요? 네, 조금 이제 색다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네. 배당 관련주다라는 배당. 그쪽으로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예전보다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찬바람이 불기 직전에 뭐 이런 배당주를 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뭐 연 5%에서 6% 정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뭐 안정적인 이제 배당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주가 흐름 자체는 옆으로 이제 뭐 5월달 이후에 지금 5만 원대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메리트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분기에 지금 뭐 5G 순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선 가입자 평균 수익 ARPU 같은 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의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서 가입자하고 ARPU가 뭐 증가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5일 날 5G 중간재 요금이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5G 고액 이용자들이 뭐 일부는 이제 중간재 요금으로 내려갈 걸로 뭐 예상은 되고 있지만 대신 이제 4G나 이제 3G 이제 사용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5G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측면을 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모펀드도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도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도 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1,000원대 뭐 떨어져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부담 없는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5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47,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보다는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배당을 준다는 기대감.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연말로 이제 갈수록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요. 뭐 배당 관련주도 이제 보통
찬바람이 불면 한번 반짝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 받아보신 분들은 알죠. 이 얼마나 쏠쏠한 네. 그야말로 재미가 있는지. 그러려면 그 배당을 누리려면 주가가 안 빠져야 할 텐데 네. 주가가 안 빠져야 할 텐데. 네, 일단 뭐 예. 지금 통신 관련주들이 예. 비교적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적죠, 다른 거에 비해서. 적지만 그렇기 또 때문에 좀 오를 만한 재미없어서. 네. 이유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뭐 예. 그 5G 관련돼서 네. 가입자 부분이 이제 순증 부분 줄지만 이제 무선 이제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평균 얼마나 돈을 쓰느냐거든요. 이런 게 5G 요금으로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통신주들이 뭐 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 사업도 같이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모펀드 특징주는 SK텔레콤이었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